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첫 만남 심리가죠. 기적의 치유,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인재 정동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시감, 해소감, 통제감. 이 세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픔과 상처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픔과 상처를 내 자원으로 활용해서 정말 나 자기다운 삶을 살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 선택이거든요. 이 아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저도 상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상처를 안고 왔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픔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아픔 상처를 원망할 게 아니라 이 아픔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나다움을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아픔 상처는 도움이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온 분들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굴곡이 많이 있지만 그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다움, 이른바 자기다움을 실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 자기다움을 실현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자기다움을 실현하면 일단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몸 건강해지기 원하죠. 인간관계가 또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돈을 안 벌고 싶어도 돈이 계속 잘 벌려요.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성공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인생에 더 큰 성공을 이룬단 말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다운 삶을 살면 이런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나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의 기준에 맞춰진 삶을 살아야 돼요? 어느 쪽이죠? 해바라기로 보면은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도 있지만은 고개를 숙인 해바라기도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삶도 이제 태양을 바라보는 삶도 있지만은 고개 숙이고 사는 삶도 있다는 얘기죠. 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자, 외부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삶이 있어요. 또 나의 어떤 내면의 독립적인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누군가한테 또 의존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삶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세상이라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뭡니까? 좋은 자동차에 좋은 옷을 입고 뭐 또 예쁜 얼굴로 또 화장을 하고, 그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자동차를 타야 되고 예쁘게 화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들죠? 그렇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뒤에 밀리는 것 같으면 왠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조급해지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사실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그 속을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다움을 실현한다는 이야기는 그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다른 사람의 기준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 또 고개 숙이는 삶이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뭐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아픔 상처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경험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경험하지만 그 아픔 상처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런 좋은 훈련의 도구니까요. 우리 아픔 상처가 클수록 우리는 더 빛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빛나는 성공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해보고 싶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다움을 실현하려면은 반드시 지지감을 충분히 느껴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내 편이 너무 많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돼. 이런 느낌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의 자아는 더 성숙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한테 관심도 없어. 내 마음을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내 편이 한 명도 없지?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또 돈이 필요해도 돈 한 번 빌려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찌들려져 있지? 이 세상에 버림받아 있지? 왜 나 혼자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뭐 자살 충동 여러 심리적인 문제를 만든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려면은 내가 혼자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나한테 응원 지지를 보내고 나한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이 느낌.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을 더 우뚝서게 만드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꽃은 물을 주어야 살지만 인간은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자,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자, 인간에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그 먹이가 필요한데요. 먹이 세 가지 이제 밥이 필요하다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신체의 밥이 필요한데 신체의 밥은 우리가 새끼 식사를 참 잘하고 있거든요. 예, 아침, 점심, 저녁 잘 먹고 있죠.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이 음식이 넘쳐나서 문제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밥이고 두 번째 정신적인 그런 또 이제 밥이 있거든요. 정신의 밥은 이른바 지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NLP를 훈련하고 뭐 이렇게 스피치를 훈련하고 뭐 또는 책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요게 이제 정신적인 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책도 읽어야 되고 일요일에 한 번씩 인데 나와서 이제 스피치 교육이나 NLP 훈련이나 마음 훈련이나 이런 걸 또 하셔야 돼. 이거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심리적인 밥이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밥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이 지지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로 사랑. 지속적으로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만 심리적으로 에너지가 재충전이 된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사랑은 혼자서 가능합니까? 혼자서 가능해요? 아기를 낳아놓고 전혀 돌보지 않은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기만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른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단절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똑방에 감금을 해놓잖아요. 빠삐용처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방에 감금해놓으면? 정상적인 사람을 똑방에 감금을 하는 겁니다. 빠삐용처럼.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아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도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인간도 지속적으로 어른들도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어릴 때의 아기에 대한 사랑과 어른에 대한 사랑은 좀 틀려. 아기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업어주고 이런 이제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은 이제 어른들의 사랑은 그런 이제 스킨십보다도 이제 공감을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자 칭찬해주고 용기와 격려를 주고 긍정의 기대를 해주고 이런 거 이렇게 어떤 소통으로서 응원 지지를 해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혼의 밥이 있어요. 영혼의 밥. 이제 우리 심리적인 새끼 식사도 영혼의 새끼 식사도 있거든요. 영혼의 새끼 식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종교가 있다면 종교도 가져야 되고요. 뭐 기도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개인만의 어떤 자아 성찰을 위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산책을 한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제가 아코디언 연주하는 것처럼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예술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취미가 그냥 단지 휴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 취미가 바로 내 영혼에 새끼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고 뭐 산책을 하고 혼자 등산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영혼의 새끼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 활동이 없다. 혼자만의 자기 좋아하는 활동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영혼의 새끼 밥을 주지 않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네 가지 새끼 밥을 이야기했어요. 자, 신체는 우리가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거지 이렇게 새끼 밥을 먹어야 된다. 정신적인 밥은 뭐라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 책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NLP 체면과 같은 스피치 교육, 뭐 대학원 교육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심리적인 밥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지속적으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사랑. 찢지고 볶더라도 사랑을 나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찢지고 볶는 게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찢지고 볶더라도 사랑을 주고 받는 이런 응원 지지감을 키우라.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가 혼자 산다 이런 나는 내 심리적인 새끼 식사를 안 하겠다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뭐 혼자 뭐 이렇게 독서 공부하면서 혼자 독고 노인으로 사는 사람 많이 있죠. 그분들이 어때요? 건강해요? 아니면 병이 빨리 들어요? 병이 빨리 들죠? 우리 그래서 이제 오행철 선생님이 하고 있는 그 공당 문화혁신학교 거기 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요.
여기 조현정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심리적인 새끼밥을 좀 아주 좋은 그 공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은 매주 월요일 날 그 봉당에 한번 가보세요. 봉당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하나요? 네. 그거 보면 이제 막 율동도 하고 막 뭐 강의도 하고 뭐 마치고 뭐 또 막걸리도 한잔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밥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뭐 하나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그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없다면 여기 오셔야 돼. 여기 매주 일요일 날 오후 4시부터 하는 이 참만남 심리가지고 세미나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적인 산소를 제공한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 좀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같이 에너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강 선생님 어떻습니까? 중간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잘 왔다는 생각이 드세요? 후회되세요? 잘 왔다. 잘 왔다는 생각이 들면 맞는 거예요. 그럼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시감을 조금 이제 이야기해드리면 지시감을 위한 게 참만남 심리가족인데요. 여기 이제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무조건적 수용 존중하면서 자 공감적 경청 촉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막 오버액션하고 이런 거 우리가 이게 이제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명의 차라는 게 예찬이라는 게 갑자기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힘차게 소리 지르고 힘찬 열정의 몸짓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촉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잖아요. 막 박수 보내주고 소리 질러주고 연호해주고 막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 여기서만큼은 자 진정성 있게 있는 그대로 나를 한번 보여줘보자. 자 여기서만큼은 네,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자. 이건 뭐냐면 망가지면 망가지는 대로 뭐 좋으면 좋은 대로 이걸 보여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도 있지만은 이미지 관리를 한 뭐뭐 인척하는 나의 모습도 있다는 거죠. 뭐뭐 인척. 뭐뭐 인척하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가아. 따라서 가아.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 자, 진아. 우리에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가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 관계도 그래요. 가의 모습으로 부부 관계를 맺고 있어. 쇼윈도 부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여주지 못해. 막 뭐뭐 인척하는 거죠. 애들 앞에서 그냥 부부 인척하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자, 17 부부는 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보면 이제 뭐뭐 인척하면서 만나잖아요. 뭐뭐 인척.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뭐 좋은 척 웃고 뭐 그죠? 있는 척 아는 척. 야 있는 척 아는 척 뭐 그죠? 이게 뭐뭐 인척하다 보면은 본래의 나의 있는 그대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억압이 되죠. 억압이 된다는 이야기는 표현하지 않고 내한테 계속 억눌려진다 이 말이에요. 억눌려진다는 이야기는 엉어리가 된다.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된다 이 말이죠. 한은 화병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한이 화병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썩어버린다는 거죠. 썩은 마음이 뭐가 되냐면은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죽을 것 같고 정말 숨쉬기가 곤란한 것처럼 내 마음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막 세상이 두렵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저한테 상담하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제발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들이 보면은 이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 꽁꽁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통을 트여야 돼. 숨통.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썩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 호수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허우적대면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숨 못 쉬고요. 이 사람들은 얌전하게 아우성치는 게 아니거든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야우성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뭐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를 게 아니죠. 그 목사님 물에 빠뜨려 보세요. 진짜 숨 못 쉬는 목사님이 얌전하게 나는 목사님께 얌전하게 죽을게요. 막 이렇게 올까닥? 야, 안 되니까 아니고. 목사님 선임이건 다 그래 죽을 때는 이 본능대로 막 이렇게 아우성쳐. 그게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막 예를 들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좋은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바가지를 긁고 남편을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훈계주로 이야기하고 막 또 이제 아내나 까칠하게 이야기하고 막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코스모에 빠져서 서로 발부둥 치는 거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나도 호수물에 빠지고 남편도 호수물에 빠졌어. 그러면은 나는 숨을 못 쉬더라도 당신이 먼저 숨 쉬도록 내가 도와줄게요. 자, 나를 딛고 일어서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자, 빠져 있으면은 다 어떻게 되죠? 서로 잡아서 막 이러고 나 살려줘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밟고 내가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 산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관계도 같은 원리거든요. 부부관계도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 제발 좀 일찍 들어오고 이렇게 좀 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만 이뻐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쓸데없이 의심한다고 막 뭐라 가는 거야. 가르치고 훈계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못하게 하고 닥쳐! 이러면서 이렇게 놀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 한번 생각해요. 왜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될까요? 왜 아우성 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서로 막 생채기를 주는 이런 말을 주고 받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산소가 부족하다. 나도 산소가 부족하고 그쪽도 산소가 부족하다. 나만 호수물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쪽도 호수물에 빠져 있다. 양쪽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머리로 잘해야지 하지만 이게 잘 될 수가 없다.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를 호수물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나대로 받고 그쪽은 그쪽대로 받고 일단은 호수물 빠져나와야 돼요. 호수물 빠져나와서 숨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숨을 쉴 수 있어. 숨을 쉴 수 있는데 안에 빠져있는 숨을 못 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건져줄 수 있죠. 그쪽 또한 빠져나와서 숨을 쉴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러면은 내가 빠져있다면 나를 좀 건져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양쪽이 다 빠져있으면은 둘 다 생채기를 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호수물 밖에 나와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뭐냐? 즉 동아줄을 던져주는 과정이 뭐냐 이거지. 동아줄 던져 넣어 주어서 호수물 밖에 빠져나오게끔 도와주는 이 과정이 뭐냐? 그게 바로 첫 만남 심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공감적으로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정말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내 내면의 심리적인 산소가 제공이 된단 말이죠. 숨을 쉴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마치 이거는 어떤 것 같으냐면은 우리 헬렌 켈러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숨통을 틔워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앤 슬리반 선생님이었죠. 앤 슬리반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죠. 그것의 결과가 하버드대 박사학위까지 받을 정도로 이렇게 이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간은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언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시작.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최소한 한 명 이상. 제가 첫 만남 심리 가족의 일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단 한 명 이상에게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 열에 7명, 8명 그런 것 같아요. 열에 7명, 8명. 그래서 이 세상에 열에 7명, 8명은 다 산소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분들은 가슴에 이런 표를 달고 있는 거지. 아우, 사랑받고 싶어요. 자,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8명이 돼요. 자, 놀라운 사실은 기업체 CEO, 뭐 대학의 교수, 정치인 위에 있는 그 정상에서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고 이분은 뭐 전혀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분들 중에 그런 분 더 많아요. 야, 그래서 참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에 굶주려 있구나. 이걸 우찌해야 되고. 근데 참 제가 해답을 얻은 게 뭐냐면은
자, 그거는 아주 간단한 해답이 있었어요. 간단한 해답. 바로 서로가 서로의 산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면 돼요. 서로의 산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면 돼요. 제가 우연히 어떤 책을 읽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옥을 먼저 가보니까 지옥에 보니까 큰 탁자가 차려져 있는데 큰 탁자 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다 깔리부터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다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같은 이 숟가락을 막 손에 넣고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똑같이 이렇게 큰 탁자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여기는 너무나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다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자기 혼자 채우려면 참 힘든데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사랑을 채우는 게 너무 쉽다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힌트. 자, 그 내용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참만남 심리 가족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서로가 서로의 치유사 역할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 엄마 역할을 한번 해보자. 자, 엄마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자. 시작. 엄마 역할은 여러 이야기를 들어주자. 여러분들 이제 엄마가 된 거예요. 근데 앞에 누가 나왔어. 예. 자, 앞에 누가 나왔어. 그러면은 자, 아기 역할을 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기 역할. 엄마 앞에서 아기 역할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앞에서 아기 역할 하면 자기를 표현하는 거지. 아기가 엄마 앞에서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엄마가 아기 재롱을 받아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거죠. 그게 바로 이제 참만남 심리 가족인데 요 관계만 만들어주면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온 게 지금 한 15년 이상이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 김경실 사무국장님 같은 분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오행자 선생님은 봉당에 가가지고 또 그런 참만남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고 막 그래요. 어때요? 제가 잘했죠? 네. 박수 한번. 자, 이런 참만남 속에서 이제 아까 이제 지지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충분히 지지감을 느끼면서 충분히 해소를 해야 된다. 해소라는 것은 우리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응어리. 자, 응어리가 한이 되고 한이 화병이 된다고 그랬죠? 자, 화병은 쉽게 말하면 골마 터진 마음의 병, 이게 화병이야. 골마 터진 웅덩이에 고여 있는 썩어 있는 물처럼 마음에 썩어 있는 마음, 썩은 마음이 바로 이제 자, 화병이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심리로 보면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분노 조절 장애, 나쁘게는 빙의 조현병, 이게 다 이제 화병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으로 과식, 폭식, 비만, 우리 건강 쪽 일하는 분들은 저희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거, 이거 다 그 화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당뇨, 요통, 암, 이런 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다 여기서 나오는데, 요걸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아까 우리가 질환 발각을 좀 해봤죠? 자, 질환 발각을 한다. 질환 발견한다. 오도 방정을 뜬다. 오도 방정한다. 예, 질환 발각을 하고 오도 방정을 뜨는 거 이게 참 중요해. 근데 질환 발각을 하고 오도 방정을 뜨면은 세상 밖에서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옛날에 우리가 지하철에서 해봤는데 지하철에서 막 불금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불금을 해서 한 25만 원 냈어요. 아이고. 막 지하철에 한번 걸 때마다 한 5만 원씩 내요. 막 지하철에서 운명의 차 외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5만 원까지 냈는데 요즘은 이제 안 나가죠. 어쨌든 이제 지하철이 안 나가더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간이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나와서 질환 발각을 한다. 그리고 요 보도 방정을 뜬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걸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아예 웃음을 제가 만들어놨는데 웃음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계속 훈련을 해야 되지 웃고 싶을 때 웃으면 웃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발성하고 웃기. 자,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세상을 위하여 피를 흘리자. 이걸로 끝나버리면 웃지 않잖아요. 옛날에 우리 오행자 선생님 있을 때 그거 안 했어. 내가 이제 거기에 아예 이걸 붙이는 거지. 이렇게 웃는 거지. 이제 요걸 이제 발성할 때마다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웃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한 15초 정도 넘어 걸릴 거예요. 근데 15초를 웃으면은 수명이 이틀이 길어진다고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수명 며칠 길어졌죠? 엄청 길어졌어요. 아무래도 좋아요. 50살까지 자, 나중에 죽을 때 수명 하루를 들게 하는데 돈 얼마 주시네요? 하루 들게 하는데. 네, 기수는 한 번씩 웃을 때마다 아. 엔돌핀이 100만 원어치가 네. 돈 내요. 100만 원. 그러니까 아니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아, 네. 자, 생명을 자 주먹 생명 1일 연장해 주는데 돈 얼마 값을 수 있을까요? 1일 연장. 1년 전에 100만 원 안 되지. 1일 연장에 한 1000만 원? 1000만 원? 그렇지.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며칠 연장인지 한번 계산해 봐요. 자, 만약에 12일 정도 연장했다 그러면 1억을 번 거죠. 네. 아이고. 제가 1억을 그렇게 해드리니까 박수. 그럼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웃을 때 잘 웃어야 돼. 목으로 웃는 사람들은 이거는 독소를 만드는 거예요. 네. 목으로 웃는 게 아니라 배로 웃어야 돼, 배로. 네. 자, 배를 당기고 항문을 좀 조이면서 크게 길게 온몸으로 쓰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제가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쭉 올라와 줘야 돼. 네. 이게 목에서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이게 한 웃음이 한 10초 정도 쭉 가야 된다니까요. 크게 길게 온몸으로. 두뇌를 착각하게 만들어야지. 실제 웃음처럼. 그렇지 않나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산 정상, 뭐 성주산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소래산 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막 크게 웃는 거지. 고성방가로 잡혀가요. 이 군부대에서 올라왔어요, 나 진짜. 네, 잡혀가요. 저기 성주산 아래에 군부대가 있거든. 아, 눈물까지 났네. 아유. 지금 좀 깨달았네요. 예. 교수님의 웃음소리를 듣고 예. 얘는 할 때 배에 힘을 먼저 올려서 예.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하하 나간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라와 줘야지. 어. 웃음할 때 목으로 웃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쫙 올려줘야지. 이렇게. 쫙 올려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면은 몸에 독소도 빠지고 스트레스 해소되지, 뭐 마음의 응어리 뭐 다 없어지죠. 오케이? 네. 자, 뭐 이야기하다 이거 웃음 나네. 자, 지랄 발광을 해라. 지랄 발광하고 오도방열 들어라.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실컷 이야기한다. 시작. 실컷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실컷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응어리를 또 갖고 가는 거예요. 자, 항상 올 때는 실컷 이야기하고 가자. 실컷 이야기하자. 마음껏 이야기하고 가자. 만약에 7시까지 했는데 이야기할 거리 남아있잖아요. 집에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녁을 사들어 남아가지고 실컷 이야기를 하고 가야 돼. 예? 네. 근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이미 아까 뭐 다 틀어버려서 사가지고요. 진행하면서 뭐 악을 막 써가지고 안에 남아있는 게 없을 것 같아. 요 케이스는 목소리 들어보면 내가 볼 때는 사무국장님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목소리 들어보면 아직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에서 소리 나는 분도 있잖아요. 그건 아직 해소가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컷 이야기를 해라. 응어리를 풀어라. 자, 저녁을 먹으면서라도 이야기를 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또 눈물도 나고 막 소리도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잠재의식의 문제거든요. 무의식의 문제로 무의식이 각인되어 있는 이거는 정말 각인되어서 이거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NLP 최면 치료가 필요하다. NLP 최면 치료를 통해서 자, 그 응어리, 그 상처, 그 아픔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 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그게 내 마음에만 병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몸에 병을 만듭니다. 그 치료되지 않는 그 응어리가 암을 만들고, 예? 자, 심지어 당뇨, 고혈압, 천식 뭐 이런 게 다 거기서 옵니다. 저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한테 남아있는 응어리는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몸의 병을 만든다는 거 아시죠? 그럼 삶의 질을 높여요, 떨어뜨려요? 자, 굉장히 떨어뜨리죠. 그래서 저 같은 치료사가 필요한데요. 치료도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될 게 잠재의식 차원의 치료를 하고 있느냐, 의식 차원의 치료를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의식 차원의 치료를 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의식 차원 치료는 일반 상담센터, 뭐
참 많습니다.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또 약물 치료. 약 먹을 때 좋은데 또 약 안 먹으면 과거로 돌아가잖아.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럼 잠재의식 치료는 어떤 것이냐? 잠재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트랜스를 활용한 치료다. 그게 NLP 치료고, 팀면 치료고, 시간선 치료, 뭐 전생 치료 이런 게 있어요. 그 용어를 따지면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최근에 그 무거운 감정,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힘들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하다 보면 이제 통제감이 생기는데, 이제 통제감이 생기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모든 걸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자, 자기 책임을 지는 단계가 바로 이제 참 잘 실현하는 그 첫 번째 단계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사랑. 자, 있는 그대로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런 느낌 드시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럽다. 시작.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럽다. 자, 지금 있는 걸 내가 완벽하게 사랑스럽다면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사람 기준에 의해서 내가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느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기준에 의해서 흔들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내가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이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 경험, 모든 만남의 대상을 감사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요게 안 돼서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피해자이다. 무의식적으로 난 피해자라는 이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누구누구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자, 누구누구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지. 그런 느낌 있죠? 힘든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니까요. 누구누구가 피해를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누구누구가 나한테 감사의 대상이 감사. 나중에 알고 보면 감사의 대상이라고. 자,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난 수혜자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나를 피해자로 생각하는 이상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상처 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누구도 상처를 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어떤 악인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어떤 악인도 없고 어떤 악인도 없고 어떤 피해자도 없다. 어떤 피해자도 없다. 이 말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세 분 이렇게 손 들어보니 많아졌어요. 이제 깨달았거든요. 사실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악역을 맡은 조력자였어요. 사실 악인을 맡은 조력자지 사실 악인이 아니라고. 마치 이제 군대를 보면은 빨간 모자 쓰고 우리한테 을차려주고 막 육체적인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 그 조교 있잖아요. 그 역할을 맡은 악역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내가 육군사관학교에 저기 장교가 되기 위해서 갔는데 훈련소에 가보니까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없어. 훈련은 너희들 알아서 해. 자고 싶으면 자고 놀아도 돼. 이렇게 훈련소를 운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장교가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근데 이제 빨간 모자 쓴 사람이 막 을차려주고 아침에 뭐 6시 기상 시켜서 막 구보시키고 그러니까 용감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우리가 좋을 것 같죠? 자, 편안함과 안락함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편안함과 안락함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편안함과 안락함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인간은 사치, 향락에 빠지고 탐닉에 빠지고 자기 절제 능력이 없어지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도 상실하게 된다 이 말. 네? 그 편안함, 안락함을 주면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인간다워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인간에게 시련과 고난이 같이 주어져야 돼. 그 빨간 모자가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그 시련 고난이 필요하다 말. 종소리가 소리를 크게 내려면은 종은 더 많이 아파야 된다. 맞습니까? 네. 종이 아프지 않고 어떻게 소리를 크게 냅니까? 예? 땅이 단단해지려면은 비가 와야 된다 말이죠. 비가 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소나무가 좀 단단한 그런 나무가 되려면 소나무가 비바람을 견뎌야 돼요. 네?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시련 고난과 같은 사건 경험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사악한 인간 예를 들어 죽이고 싶은 인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악한 인간 그 인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예? 그 생각이 드시면 박수 한번 보내시고 아직까지 그 생각이 안 든다면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올 때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그게 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피해자로 몰아붙이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어. 누구 때문에 지금 아파.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 이 생각을 하나 여러분들 인생에 답이 없어요. 제가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피해자로 몰아붙이지 마라.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다. 모든 인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로 태어났다는 거죠. 모든 인간 길거리 청소부도 그렇고요. 뭐 조선시대를 보면은 뭐 저기 하인들 하녀들 뭐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절대 피해자로 희생자로 몰아붙이면은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대상, 모든 사건 경험, 모든 상황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로, 이것도 감사한 일, 이것도 감사한 일로, 감사. 내 인생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왜 이렇게 넘쳐나노? 감사할 일이 이렇게 넘쳐나.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는가? 감사의 마음이 잘 안 만들어지면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세요. 감사일기 쓰기 전에 무슨 감사의 목록을 한 100가지를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100가지 감사한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인생에 이거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뭐 좀 후회되거나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과거의 사건들 있잖아요. 실패 사건들 이른바. 내 삶의 실패 사건들을 있는 것들을 다 적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20번, 뭐 많은 100번까지 내 인생 실패 사건들. 이거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일어났네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다 적고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실패 사건을 감사한 일로 해석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내 과거에 후회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 과거에 내가 화가 나는 일도 없어야 되고 내 과거에 이유 변명을 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내 과거는 온전하게 작동했다. 자, 내 과거는 내 과거는 온전하게 작동했다. 온전하게 작동했다. 내 과거는 완벽했다. 이 느낌 들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죠.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맞습니까? 네.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안 좋은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더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유 목적이 없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악의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최악의 어떤 일도 내 삶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최악의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면 이런 질문 한번 해봅니다. 자, 도대체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도대체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는 이 일은 앞으로 어떤 가치 있는 큰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라 이 말.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영혼의 영적 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다 보면은 사실은 이것조차도 태어나기 이전에 다 선택하고 태어난 거예요. 내 부모도 내가 선택했고 내 배우자도 내가 선택했고 내 직업도 선택했고 여기 오는 것도 선택했고 몸이 아픈 것도 선택했고 사고를 당하는 것도 선택했고 사기 당하는 것도 다 선택했어. 선택하지 않을 게 없어요. 다 선택해놓고 뭐 내가 피해를 받고 뭐 억울해. 왜 억울해 하냐고. 억울할 게 있지. 안 그래? 그래서 억울함, 뭐 분노, 뭐 후회, 미련 이거 다 내려놔야 돼. 그게 그래서 내 과거는 감사한 일로 넘쳐나고 있다. 현재도 감사한 일로 넘쳐나고 있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겠죠. 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미래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now and here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뭐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게 이제 여러분들 해결되는 거예요. 네. 모든 치료와 변화의 목적은 바로 이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심리학, 뭐 성공학, 철학, 사상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어서 힘든 거예요. 제가 통제감이라는 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통제감이 생기면, 통제력이 생기면은 자기다움이 일어나요. 이제 자기다움. 자기다움이라는 것은 한 송이 꽃을 본다면은 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이런 봄부터 저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시가 있죠. 내가 이런 나다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막 힘들고 내가 막 사업 실패도 하고 이혼도 하고 막 내가 이렇게 힘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힘든 게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이렇게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삶도 그렇단 말입니다. 국화꽃은,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하는 말인데, 국화꽃은 봄에 피는 개나리나 진달래를 시기 질투를 하지 않는다. 비교를 하지도 않는다. 국화는 국화꽃이고 개나리는 개나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자기가 피어날 그 시기에 피어나면은 그게 자기 도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때가 안 됐는데도 저기 다른 사람이 피어난 걸 막 부러워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보리는 어디서 피어나야 됩니까? 보리는 저 배추밭에서 피어나야 돼요. 보리밭에서 피어나야 돼요. 보리밭에서 피어나야 되는데 배추밭에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보리가 보리밭에 피어나지 않고 배추밭에 피어나면은 잡초가 되는 거죠. 인생도 이제 잡초 인생이 바로 그런 거죠. 자기가 피어낼 자리에 자기 꽃을 피우면은 이게 자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피어난 자리를 부러워하면서 남의 자리에 피어난단 말이에요. 막 부동산 잘 된다고 하니까 다 부동산 공부해가지고 막 부동산에 줄 서. 예. 옛날에는 조개구이집이 잘 된다고 해서 온 그리가 조개구이집이었어. 대왕 카스테나 옛날에. 예. 그것도 그랬어. 그러니까 남의 자리에 피어날리고 줄을 막 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형태를 그걸 잘 보시면 야, 참 인생이 이렇구나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원리를 깨뜨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다움이라는 게 뭔가, 나다움이라는 게 뭔가 이걸 이제 아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남이 잘 되건 안 되건 신경 안 써요. 뭐 남은 남이고 나는 나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내가 좀 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일이 안 되는 것도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알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내려가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올라서기 뜻으로. 굴곡이라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훨씬 낫다니까. 평탄하기를 좋아하시려. 사람들이 평탄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안함과 안락함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게 돼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양극성의 법칙을 보면은 실패의 끝은 실패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실패의 끝은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실패의 끝으로 가보니까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성공이 있어. 성공. 불행의 끝이 불행인 줄 알았는데 불행의 끝에 가보니까 불행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불행의 끝에 뭐가 있냐면 행복이 있어요. 절망의 끝에 절망이 있는 게 아니야. 절망 끝에 희망이 있더라. 헤어지면은 끝날 것 같죠? 이별 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새로운 만남이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원리를 깨우치면은 그럼 우리가 만남과 이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신경 안 쓰죠. 이제 헤어지게 되면 이제 때가 되었구나. 자, 한단하게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새가 되었구나. 이번 생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이번 생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그럼 불안해요, 편안해요? 편하네요. 또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새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옛날 인연을 떠나보내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에 연연해하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진다면, 연연해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답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의미 있는 삶과 비전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생애에 그래 내가 태어났다면 나만의 삶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뭐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인생 전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누구한테 의존을 할 수가 있어.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 우리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고요. 남편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이제 자식이 잘못되거나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딴짓하거나 그러면은 그 순간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 순간 정체성을 상실하지. 근데 이제 자기다움을 가지고 내가 인생 전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뭐지를 아는 사람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별로 불행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있으니까. 내 삶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키워놓고 나니까 엄마를 몰라보고 이제 도망가. 뭐 외국 가서 연락도 안 하고 결혼해서 막 자기 마누라 바라보고 엄마는 찾지도 않아. 그래도 엄마는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지. 왜? 엄마의 인생이 있으니까. 자기의 인생이 있으니까 힘들지 않단 말이야. 근데 자신의 인생이 없는 사람은
남편이 바라볼 때 힘들어지고 자식이 효도를 하지 않을 때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바라보는 자식 바라보는 해바라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만의 태양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저기 몇 년 전에 대전에서 올라온 어떤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저기 군인의 와이프였어요. 군인의 와이프. 그러니까 이제 대령인 남편의 아내였는데 이제 그 군인들은 보면은 저기 술을 마시면 2차, 3차를 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1차 술 마시고 2차 뭐 단란주점에 가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가 눈이 맞았어. 그래 한 7년이나 계속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와이프 몰래 돈도 한 100만 원 보내주고 막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놀러도 가고 막 이렇게 한 7년을 그렇게 이제 바람을 폈는데 7년 만에 그걸 알게 된 거죠. 이분이. 그럼 뭐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죠?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무릎 바싹 빌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계속 자꾸 막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요. 왜 그랬냐고.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고 나가는 아침에 이제 출근한 남편 보니까 오늘 밤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오늘 밤에는 절대 남편을 들뜨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3년 내내 그 바가지를 긁었잖아. 의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매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 치료 받았는데 그분한테 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선생님이 남편만 바라봤으니 문제 생기지 않느냐. 남편 바라보다가 남편이 딴짓하니까 남편 때문에 지금 불행해졌지. 근데 원래 당신은 남편 만나기 이전에도 행복할 자격이 있었습니까? 행복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대. 그럼 남편이 바람 피건 안 피건 행복한 게 맞지. 왜 남편 때문에 불행해져야 되고 아니지. 잠깐 그 정신을 딴 데 팔았다 내가 그랬었지. 남편을 뛰어넘어서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걸 이제 훈련을 시켜줬죠. 치료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기만의 사명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자기처럼 이렇게 남편들이 외도하는 남편들이 엄청 많이 있을 텐데 자기는 외도 상담가가 되겠대. 그래서 사이버 대학의 심리학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외도 상담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지금 대전에서 상담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졌거든요. 네. 아, 당신이 바람을 피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바람을 안 폈으면 내가 지금부터 당신만 바라보고 살 텐데 당신이 이렇게 바람 피워준 덕분에 내가 심리학 공부하고 이렇게 외도 상담, 가족 상담 전문가가 됐는데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을 폈다라는 게 그 순간에 물론 큰 고통이죠. 큰 고통이지만은 바람 핀 것 때문에 평생 상처하고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원망하면서. 근데 바람 핀 것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해서 새로 일어설 수 있는 나의 어떤 디딤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 상황이 미래에 어떤 더 가치 있는 비전이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지? 라고 질문해 버리니까 그래 내가 이런 분들 내가 상담하라는 이야기네. 이런 전문가가 가면 되보지 뭐 차라리. 내가 많이 아팠으니까 나 지금 아픈 사람을 많이 도와줄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성장한단 말이죠. 이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 선생님 도움 좀 되셨습니까? 선생님 오셔서 제가 오늘 특별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사하다. 근데 지금 제가 상담한 그 선생님 남편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약간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갈등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선생님 또한 수혜자로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또 이제 부부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쩌면은 두 분이 다 호수물에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도 숨을 못 쉬고 있고 남편도 숨을 못 쉬는 그런 관계에서는 서로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외부적인 도움을 받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도 좀 숨을 쉴 수 있고 남편도 숨을 쉴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에 두 분이 만나가지고 부부 상담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맺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원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원리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셨으니까 편안하게 좀 나누기를 하고
마음의 의리를 주고 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까요?